노무사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건동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가사람 김진아 노무사입니다. 오늘 일가사람 유튜브 영상에서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에 뇌경색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 승인 사건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국내 물류관리 서비스 업체에서 일했던 관리자였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일반인들이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산재를 잘 모르는데 일단 뇌경색도 산재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산재에서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 중에 하나로 뇌경색을 들고 있고 산재로 승인될 수 있는 상병입니다.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더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판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판정하고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죠, 사실. 예. 우리가 과로성 질병, 과로성 재해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뿐만 아니고 4인 이상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이게 과로한 스트레스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산재가 돼요. 그래서 과로성 질병으로 산재가 되는 상병들은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한 10건 중에 3건 내지 4건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되기 때문에 꼭 한번 주위의 동료라든지 가족 중에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 등등으로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는 산재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네, 이렇게 뇌심혈관계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제 이 산재 판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일단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발병 전에 24시간 이내 어떤 돌발적인 상황,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승객한테 맞았다, 그 다음에 공장에 불이 났다,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돌발적 과로를 보고, 그 다음에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이 한 30% 이상 증가됐다, 이럴 때는 단기 과로로 산재를 승인을 해줘요. 대부분은 만성 과로인데 일주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일주에 60시간이 안 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떤 7가지 가중 요인,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 노동이 심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이었다, 그 다음에 시차가 큰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였다, 이런 7가지 가중 요인이 있는데 7가지 가중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성 과로로 산재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뇌심 질병의 3가지 유형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고,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성가로였기 때문에 만성가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2가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는 업무 시간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7가지 가중 요인, 어떤 게 해당되는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 시간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또 업무 시간이 뭐냐 이렇게 가끔 질문해 와요. 업무 시간은 뭐예요? 산재 판정에 있어서 업무 시간은? 일단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좀 차이가 있는데, 업무 시간을 산정하면서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그 시간만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에서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업무를 다 하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을 다 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갔을 때 위원을 참여했는데 어떤 대리 노무사님이 이제 사건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 노동자의 업무 시간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어떻게 잘못했냐면 이분이 실제로는 7시 15분 정도 출근하는데 15분 정도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는 이제 7시 반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15분을 뺀 거예요. 업무 시간 계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죠. 왜 이것을 업무 시간에 산입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이제 그 심의를 보류시키고 이제 다음에 판정받도록 했죠. 그래서 이 업무 시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관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업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건은 해외 출장이 있었던 사건인데 그 12주간의 발병, 그러니까 사망 11주, 12주 간 동안 해외에 있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업무 시간을 산정하는 게 좀 중요했는데 국내에서는 근태 기록이 있었는데 해외 출장 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노트북을 포렌식했고 업무 지시나 업무 수행을 SNS로 많이 했기 때문에 SNS 내역을 다 뽑아서 분석을 했었죠. 포렌식은 이런 노트북을 이제 사용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든지 뭐 카톡을 주고받았다든지 그런 시간을 다 산입을 해줘요? 객관적으로 로그 온오프 기록을 기본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게 다 업무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제로 업무 관련 파일을 열어본 시간이라든지 SNS 상의 업무와 관련된 내역이 있는 시간을 별도로 또 뽑아서 산입을 했었고, 특히 SNS 내역에서는 이제 시차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야간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산입을 했었죠. 실제 그 재심사위원회 제가 가서 이제 이런 불승인된 사건들 판단할 때도 포렌식을 잘 해서 업무 시간을 주장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사님들 중에. 그런 시간이 객관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빙이 되면은 저희 재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최초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위원회에서도 시간 산입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까 그 얘기 드렸듯이 업무 시간 이외에 어떤 가중 요인이 있었어요? 이분의 업무상 이제 물류 업무이기 때문에 납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해당을 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연달아서 2건의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도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게 SNS 내역상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긴장도가 있었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후에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가중 요인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김전노사도 그렇고 회사도 여러 번 만났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회사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일반 노동자들이 이 산재라든지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실제 처리하면서?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업무량이라든지 그 업무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업주가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잘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고 회사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랑 그죠? 그다음에 가족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스랑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좀 메꾸는 게 조금 어려웠지 않은가 싶어요. 실제로 우리 산재보험제도가 사업주의 조력 의무만 있지 뭐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어쨌든 저희가 산정한 업무 시간이 대부분 인정이 됐고, 그래서 57시간 정도의 업무 시간을 다 인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주장한 업무 가중 요인, 스트레스 요인도 대부분 판정서에서 인정을 하고 공단 단계에서 승인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 말고 이제 그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던 제조업 노동자의 그 폐동맥 색전증 사망 사건도 했었는데 그분은 훨씬 더 그 자주 다녔었거든요, 해외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은 혈전이 쌓여요.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래서 장시간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혈전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래서 이제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었는데 서울 판정위원회에서 다행스럽게 업무 시간은 40시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정신적 긴장이 높고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은 업무라서 인정이 됐던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예. 저희 케이스도 11주, 12주 전에 해외 출장 다녀온 거 외에 사망하기 이틀 전에 또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13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도 육체적 피로도가 높았다고 주장을 같이 했었죠. 지금 어쨌든 이제 다행스럽게 이 사건이 57시간과 여러 가지 가중 요인이 인정이 됐는데 많은 노동자, 특히나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오는데 업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느냐,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오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은 심사 청구라든지 재심사 청구라는 이런 불복 절차를 밟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는 사건들은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고,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공단의 기준들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건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사건들 중에도 업무 시간이 적은데 정말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얘기할 만한 업무 직군들이 또 있거든요. 사무직 중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제자의 입장에서 그 업무에 대한 강도를 재구성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시간만 이제 중요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스트레스도 같이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분 딱 40시간만 일했어요.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승인을 받아서 저한테 왔었는데 결국 그 소송을 통해서 이겨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간간히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산재 판정에 좀 기준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좀 한계도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